60살 이후에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칼로리를 빠르게 소모할 수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쉽게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겁고 둔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도 했죠. 젊었을 때는 체중을 줄이려면 한 끼만 줄이거나 가볍게 조깅을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도 예전처럼 쉽게 살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체가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태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복부의 지방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해 보니 단식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쉽게 지치고 에너지가 부족해졌으며 오히려 다음 끼니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령에 맞는 체중 감량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과학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의존하는 대신 60세 이후에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과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체중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0세 이상에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여정을 약간의 걱정과 많은 의구심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헐적 단식,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디톡스 주스 등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 감량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살을 빼거나 무리하게 식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몸이 가볍고 건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러 번 연구하고 실천한 끝에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올바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몸의 신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대신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채소, 생선, 살코기, 견과류가 매 끼니의 주된 식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한 끼를 과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하루에 여러 번 소량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심한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과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트밀, 고구마, 채소 같은 음식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에 관해서는
무리한 운동 대신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약 30분 동안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벼운 걸음이지만 체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단순히 발걸음을 내디디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이완시켰습니다. 이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근육통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너무 늦게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숙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옷이 조금씩 헐렁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60세 이후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지금도 이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 변화는 더욱 지속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60대 이후에도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던 첫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엄격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몸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건강에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몸의 신의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체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중보다는 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인지, 잠을 잘 자는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치는지를 중요 지표로 삼았습니다. 식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세 끼를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를 5끼의 소량 식사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식사 사이에 허기지는 일이 줄어들고 한 끼에 과식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각 끼니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소량의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포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생선, 닭고기, 견과류가 제 식탁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고 맛을 음미하며 먹으니 포만감도 오래가고 음식 자체를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고 이제는 식사가 제 자신과 연결되는 힐링의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습관이 안정되자 이번에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긴 거리를 달리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공원 주변을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고령자를 위한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연성이 떨어져 조금 걱정되었지만 요가는 단순히 몸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호흡과 자신의 심장 박동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요가를 통해 몸을 이완하고 내부의 긴장을 풀면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면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자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면이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잠들기 전에는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체중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진 변화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사라지고 움직일 때의 통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유연성은 늘었으며 마음도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60대 이후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여정은 결국 내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돌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60세 이상이 되어서야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식사나 운동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것은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가벼운 운동을 지속한 후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근육처럼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은 신체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대사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급하게 생각하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순간의 평온함을 온전히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더 이상 서둘러 먹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음식에 집중하며 천천히 씹고 각각의 맛을 음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존 욕구로서의 식사가 아닌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에는 좋은 책을 골라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독서는 지식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를 유연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때 제 정신도 활기가 돌고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어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잠의 중요성 또한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깨어 휴대폰이나 TV 화면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날 아침에 무기력하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대신 가벼운 음악을 틀어놓고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며 편안함에 집중합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니 몸도 건강한 상태를 더 쉽게 유지하게 되었고 체중도 더 이상 불규칙하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일상을 바꾸어 나가면서 저는 체중 유지는 단순히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내며 충분히 쉬고 회복할 시간을 몸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실천한 후 저는 더 이상 체중 증가나 감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일이 저 자신을 돌보는 긍정적인 여정의 한 걸음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60세가 넘어서도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것은 인내심, 몸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스스로의 신호를 섬세하게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어떤 날은 음식을 적게 먹었는데도 체중이 늘었고, 어떤 날은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혼란스럽고 지치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내 몸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단순히 체중계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 정신적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내 몸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더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상과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 몸 전체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수면의 질에 집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뉴스나 SNS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습관을 버리고 대신 침대 옆에 책을 두었습니다. 책을 몇 장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내면 다음 날 아침에는 개운한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식습관을 개선했습니다. 무조건 식사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채소와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밤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무리하게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요가, 아침 산책,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가끔 먹고 싶은 음식을 먹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식을 즐기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더 이상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60살 이후에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조화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통해 매일 조금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